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도 차이나 전기차, 중국 전기차, 그리고 뭐 테슬라 관련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주제는 크게 뭐가 있냐면 중국 전기차가 왜 전 세계 수출 1위를 했는가? 독일이나 일본을 제치고 전 세계 뭐 자동차라고 해야겠죠. 전기차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중국 전기차 말고도 중국 자동차가 왜 전 세계 수출량 1위를 했는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독일이 지금 이제 전기차 보조금을 돌연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치는 여파가 어떻게 될 건지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기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독일이 전기차 보조금을 돌연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프랑스도 미국 아시아산을 제외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은 독일 헌법재판소는 독일 정부가 뭐 이렇게 코로나19 대책 예산 가운데 600억 유로 그러니까 85조 4천억 원을 기후변화 대책기금으로 전용한 행위가 위헌이라는 것을 16일 판단했다. 그래서 뭐 이런 뭐라고 하죠? 보조금을 조기 종료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은 당초에 2024년 말까지 지원될 예정이었으나 정책이 지금 1년 정도 빨리 중단이 됐다. 지난 16일부터 신청한 보조금은 지급되지만 17일부터 신규 신청자를 받지 않는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독일 정부는 2020년부터 전기차 판매 촉진을 위해서 보조금을 증액했다. 그래서 뭐 그러다가 올해 1월부터는 하이브리드 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기차만을 대상으로 했다. 그래서 지금 이후 9월부터는 기업이나 단체가 구매한 전기차를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점점 보조금 지급 범위가 좁혀왔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뭐 헌법 위헌도 있겠지만 독일 경제가 점점 안 좋아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독일 정부가 지금 점점 안 좋아지고 독일의 자체적인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보조금도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아예는 이제는 중단까지 지금 나오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보면은 프랑스 정부도 지금 지난 15일부터 중국이나 한국 등 아시아에서 생산한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그래서 여기에는 미국의 테슬라 모델 3와 한국의 기아차 니로, 소울 등이 제외가 됐다. 그래서 지금 보면 유럽연합 내 자동차 시장 1, 2위를 달리는 독일과 프랑스가 제도를 축소함에 따라 유럽 내 전기차 전환 속도가 늦춰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게 보조금을 없앤다고 하면은 결국은 누가 유리할까요? 보조금 없이 중국은 지금 올해부터죠. 보조금 없이 싼 전기차를 생산해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독일이랑 프랑스에 보조금을 안 받고도 중국 애들은 충분히 여기 이 시장을 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가격이 싸니까. LFP로. 그런데 한국은 지금 LFP를 뭐 규제하겠다. 여기에 뭐 어떤 각종 뭐 환경세를 재활용세를 부담을 해서 못 팔게 하겠다. 이렇게 비싸게 만들겠다 하니까 이제 한국 전기차 업체들은 LFP를 뭐 대규모로 도입을 못 하겠죠? 그러면 이런 수출길도 막힌다는 얘기죠. 왜냐? 한국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으니까. 한국 전기차도 이 프랑스 정부 뭐 수출에 포함이 돼 있고 독일에서는 아예 보조금을 못 받으니까 이 가격 경쟁이 중국이랑 해서 어떻게 되겠냐고요. 참 이게 걱정이고 이렇게 보조금을 안 준다는 얘기는 독일 자동차랑 프랑스 자동차 그냥 걔네들은 내연기관부터 하고 있잖아요. 전기차로 서서히 넘어오고 있지만 내연기관을 오히려 더 이제 그 풀을 잡고 계속 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결국 전기차로 넘어오는 속도는 점점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은 테슬라랑 뭐 중국 전기차 애들이 다 헤쳐먹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간다니까요. 보조금을 안 준다는 얘기가 뭐 어떤 면에서는 뭐 악재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계속 고착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중국 전기차 이제 수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전기차 이제 중국 자동차가 선진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 세계 1위 자동차 수출국 타이틀을 거머쥘 전망이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2017년에 역대 최고인 2,880만 대 이 정도를 기록한 후 쭉 가면서 올해는 3천만 대에 육박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건 중국 자동차 판매를 견인한 게 내수 시장이 아니라 해외 수출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중국은 올해 480만 대 이상의 수출하며 세계 1위 자동차 수출국이 된다. 그래서 전기차 수출이
급증한 영향이 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기차가 수출이 많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국 내수 시장에서는 전기차를 앞세운 로컬 브랜드, 그러니까 중국 브랜드들이죠. 그게 지금 폭스바겐, 도요타, 그리고 독일 일본 브랜드 있잖아요. 브랜드까지 이렇게 이겨가면서 외국차의 무덤이 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그래서 전동화가 가장 빠른 중국이 전기차 시대에 자동차 선진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제 전기차로 빠르게 중국 애들이 전환을 하면서 폭스바겐, 도요타 얘네들을 밀어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한마디로 얘기를 해드리자면 중국 내에 경쟁률이 엄청 치열해요. 경쟁이 엄청 치열해요. 중국 애들끼리도 서로 치고받고 경쟁이 치열하니까 결국 해외로 나가면은 얘네들 뭐 폭스바겐, 도요타 이런 애들이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중국 내에서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폭스바겐, 도요타 그리고 다른 뭐 우리나라 한국 전기차들 보면은 자국 내에서 국민들 뭐 거의 뭐 독점으로 이렇게 해먹으니까 발전도 없고 오히려 뭐 가격만 올리고 뭐 그렇게 되니까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죠. 해외로 나갈수록.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지만 뭐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뭐 과열 경쟁으로 뭐 줄도산할 것이다 막 이렇게 막 염원을 더 담아서 막 이렇게 기원을 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걔네들은 치고받고 싸우면서 누가 도산을 하더라도 서로 이제 다시 그거를 뭐라고 하죠? 그걸 다 다시 사들여서 그 기술을 다 갖고 오고 더 많이 발전을 해버린다. 살아남는 업체들이 더 발전을 하고 더 이렇게 세계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더 갖추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전기차 시장 점유율 50% 달성 목표가 당초 계획보다 10년이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5년에 실현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올해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국 자동차 판매 수출 추이예요. 이거 보세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2,888만 이렇게 17년에 잘 가다가 또 내려왔다가 이제 21년부터 계속 더 빨리 가고 있죠. 이게 전기차 수출이 늘어나면서, 전기차나 아니면은 각종 이제 해외 자동차 수출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판매량이 올라오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야 진짜 대단합니다. 이렇게 많이 팔리는 게 진짜 대단하고요. 그래서 지난 11일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는 11월 자동차 판매량이 작년 동기 대비 27.4% 증가한 297만 대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그래서 올해 1월에서 11월까지 누적 판매량은 10.8% 늘어난 2,694만 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306만 대만 팔리면 중국 자동차는 3천만 대 시대에 진입하게 된다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주 베이징에서 개최된 2024 중국 자동차 시장 발전 예측 서밋에서 이게 쭉 보니까 올해 중국 자동차 판매량이 약 3천만 대에 달할 것이라 나와 있고, 이 중에서 지금 약 940만 대, 전기차 판매는 940만 대고, 그 다음에 자동차 수출 대수는 약 480만 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국 자동차 판매량은 약 3,100만 대에서 전기차 판매는 1,150만 대를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중국 자동차 판매량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전기차의 빠른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동차 수출이 또다시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는 3중주가 연출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니까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짜 전기차 판매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지금 뭐 830만 대까지 판매가 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나와 있고, 내수에서도 이렇게 잘 나가고 있고 수출도 잘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중국 자동차 수출량은 311만 대로 독일이 261만 대를 제치고 세계 2위를 차지했다. 그런데 올해는 일본도 제치고 세계 1위 자동차 수출국이 될 게 확실해 보인다. 그래서 12일 일본 아사히 신문도 올해 1월에서 10월까지 보니까 중국과 일본의 자동차 수출량이 각각 392만 대, 359만 대로서 올해 중국이 세계 1위 자동차
수출국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11월 48만 2천 대를 수출하면서 1월에서 11월 누적 수출량이 441만 대다, 441만 대를 기록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출량은 약 480만 대를 기록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490만 대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지금 보면은 올해 지금 보니까 전기차 있잖아요. 전기차가 아마 940만 대가 중국에서 판매가 될 거라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 진짜 중국 내수 시장도 엄청나게 팔리고 있고, 수출도 지금 전기차 수출 추이가 지금 이제 11월 달까지 보니까 109만 대가 이렇게 수출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전기차 수출이 이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수출에. 앞으로도 더 많이 수출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더 중요하죠. 중국 애들은 이제는 계속 내수에서 계속 경쟁을 하면서 기술력을 길러가니까, 지금 보니까 중국 처음에 20년에는 중국 로컬 브랜드가 35.7%였는데 21년에 41.2%, 22년에 47.3%, 그 다음에 23년에 55.5%로 지금 독일, 일본, 미국, 한국 브랜드를 계속 밀어내고 있어요. 밀어내면서 중국 애들이 이제는 과반수를 차지했죠. 이런 거 보니까 진짜 중국 애들이 야, 진짜 많이 컸다. 그래서 비아디, 특히나 비아디는 올 들어 뭐 267만 대를 판매하면서 중국 승용차 시장 1위를 꿰찼다. 그래서 1984년 폭스바겐이 상하이 자동차와 합작 기업을 만들어서 상하이 폭스바겐을 만든 이후 40년 가까이 중국 시장을 장악했지만 이제 로컬 브랜드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디는 지금 내수뿐만 아니라 이제는 태국 등 동남아에서는 점유율을 뭐 잠식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보여드렸죠. 동남아나 이런 데는 이제 비아디가 싹 다 장악을 할 것이다. 이제 뭐 장악하고 있고, 태국에서는 1등을 하고 있고, 브라질에서도 1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 장악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중국 자국 브랜드, 그러니까 중국 애들 브랜드가 왜 잘 나가는지 그거를 이따 얘기해드리고 조금 몇 가지 기사를 또 읽어드릴게요. 우크라이나 지금 보니까 이제는 내년 여름쯤에는 패배할 것이다, 뭐 최악의 시나리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결국은 어쩔 수 없습니다. 힘의 논리라서 지금 이제 보니까 미국의 지원이 끊긴다고 하면은 거의 패배가 확실해지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참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전쟁이 이제 마무리되고 우리 이제 금리 인하로 갈 것인가 좀 기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빨리 마무리되고 이제 금리 인하, 이제 물가도 안정이 되고 그런 식으로 가서 우리가 주식으로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시대가 오길 바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1대1로에 대해서 좀 얘기를 잠깐 하고 전기차 얘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미국이 뭐 사우디랑 해서 1대1로를, 중국 1대1로를 막기 위해서 뭐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또 이거 보니까 중국의 1대1로 구상이 뭐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전 2030 틀 내에서 뭐 중국과 사우디 투자 뭐 이렇게 넓혀지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진짜 1대1로가 이게 뭐 다른 뭐 학자들은 망할 것이다, 그거 못한다, 빚에 부채가 많다 하는데, 이런 철도를 짓고 이런 도로를 내고 이런 게 할 수 있는 나라가, 가성비 좋은 나라가 한국이나 일본, 중국 뭐 이 정도밖에 없어요. 기술력을 갖고, 일단 기술력을 갖고 가성비까지 갖춘 나라들이 한국, 중국, 일본인데 그중에서 가성비까지 훨씬 갖춘 나라가 중국이에요. 이거 객관적으로 제가 다른 나라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왜냐? 그런 가성비가 안 나오고 기술력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지금 1대1로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건데, 그 옆에서 뭐 다 뭐 망한다 이렇게 하는데 실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사우디는 열심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게, 이런 움직임으로 점점 가고 있고, 세계가 지금 보면은 점점 이제 뭔가 다극화 되는 게 보이시죠? 이제 점점 이게 뭔가 미국 내에, 미국의 이런 전체적인 이런 하나의 원팀에서 이제 점점 지역별로 나눠가는 가는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화가 있고, 그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점점 더 강화되는 지금 움직임이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무런 뭐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
뭐가 옳으냐 그러냐는 정확하게는 뭐 저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진짜 중국에서는 이제 전기차 애들이 워낙 경쟁을 많이 하고 내수 시장도 많기 때문에 별게 다 나옵니다. 지금 X9이라고 해서 샤오펑의 X9인데 결국 MPV 차량입니다. 이 MPV 차량이 나옵니다. 약간 승합차라고 봐야죠. 많이 탈 수 있고 짐도 많이 실을 수 있고 이렇게 여러 다용도 MPV 차량, 다용도 뭐 차량인데 이런 게 나오면서 중국에서는 또 팔리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전기차가 없죠. 근데 이렇게 중국에서 나와서 팔리고, 그다음에 이게 또 무서운 게 그냥 전기로만 가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이 소프트웨어도 샤오펑에서 만드는 거라 거기 때문에 자율주행도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서비스가 더 많아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 내에서도 중국 전기차 애들도 품질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지고 차 크기도 커지고 그다음에 내수 시장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뭐 폭스바겐이나 도요타나 뭐 다른 전기차를 선택을 안 해도 중국 애들 것만 선택해도 이게 국뽕이 아니고 걔네들의 국뽕이 아니고 애국심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중국 애들도 멍청한 소비자들이 아니에요. 비교해보니까 좋으니까 이제는 자국 브랜드 거를 계속 사주고 있고, 얘네들은 또 서로 경쟁을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중국의 자동차 업체들만 해도 수십 개잖아요. 걔네들끼리 경쟁을 하면서 더 많이 좋은 기술력을 갖고 개발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갤럭시 E8 뭐 이것도 또 나왔다고 합니다. 갤럭시 뭐 E8이라는 이런 또 자동차가 나오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이런 경쟁심을 부추기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S7과 아바타 12가 잘 팔리지 않는 이유가 뭐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게 나오면서 그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샤오펑의 P7도 문제를 겪고 있고, 비아디 한도 대대적으로 개편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 자동차가 나오면서 뭐 3.5초 제로백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가격도 싸고, 그 다음에 휠베이스도 좋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갖춘 전기차들이 계속 나오면서 계속 경쟁을 하니까 서로 계속 혁신을 하고 더 싸고 더 좋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지커에서 자체 개발한 전원 배터리인 골드브릭 배터리 뭐 이게 나왔잖아요. LFP로. 그래서 이게 빠른 충전이 되고, 그다음에 비아디의 블레이드 배터리처럼 이렇게 계속 이거 이렇게 촘촘히 블레이드처럼 이렇게 셀투팩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계속 세시에 여기 집어넣으면서 꽉꽉 눌러주니까 에너지 밀도가 83.7%까지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야, 이렇게 되면서 초고속 충전에 이제 멀리 가는 LFP 배터리를 또 만들었다고 지커에서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뭐 검증을 해봐야겠죠. 근데 진짜 이런 기술이 계속 중국 내에서는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 비아디의 양왕 있잖아요. 양왕 럭셔리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얘네들도 진짜 서로 경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별거를 다 줍니다. 이제 양왕 이 브랜드 홍보하는 데 가면은 이렇게 밥도 준다고 합니다. 모델 전시장에 가면은 이게 밥도 제공을 한다. 진짜 대단하죠? 이제 이 차량이 거의 2억 가까이 하는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량도 나오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진짜 마케팅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애들은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핵심을 잘 알고 있다는 게 더욱더 무서워지는 건데요. 지금 보면은 이제는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면서 이게 기계에서 전기로 바뀌는 혁신적인 지금 변화인데, 이 변화를 누가 빠르게 지금 적응하고 가고 있냐 이게 중요한데,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는 것도 이제는 엔진이 빠지고 모터가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모터에서 이제 주요 구동, 브레이크, 제어, 유선 하위 시스템 뭐 이런 거를 통신으로 이제 칩으로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면서 이걸 제어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이제 중국 애들도 이제는 국산화를 걔네들끼리 이제 그러니까 중국산으로 이렇게 계속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기존에 이제는 뭐 원래 중국 애들이 하청으로 뭐 가전기기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런 기술 노하우를 갖고 모터나 아니면 이런 전자기기들은 얘네들도 진짜 잘 만듭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로 넘어오면서도 훨씬 중국 애들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게 이게 다 하청에서 해봐서 이제 여기에 전기차로 넘어오면서 전기차에 적용을 하면 되니까 뭐 충전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배터리나 이런 것도 다 넘어오면서 이렇게 적용을 해보니까 더 빠르게 이렇게 적응할 수 있었다. 적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거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중국 애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전기차로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또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전자 제어나 이런 게 훨씬 중요해지면서 칩이나 센서 이런 전기차에 관련해서 이런 여러 가지 들어가는 뭐 모터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이엔드 서스펜션 뭐 앰프 뭐 여러 가지 들어가는 이런 부품들을 중국 애들은 이제는 자국사나 국산화 하면서 진짜 공급 업체들 일본이나 독일 애들을 밀어내고 있다. 그래서 전기차로 가면서 얘네들이 이제 싹 잡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품질도 좋아지고 있다. 특히나 비아디가 그걸 가장 빠르게 하고 있죠. 이런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런 부품이나 이런 거를 자기 거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걸 가장 빨리 하고 있다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23년이랑 2030년 이 예상이거든요. 23년 지금 보면은 지금 소비재에서는 지금 보니까 국산화율이, 그러니까 중국산화율이 50%고, 그 다음에 2030년에는 이걸 95%까지 당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기 고급 제품에서는 지금 15%에서 이제 85%까지 걔네들이 이제는 자기 거로 이렇게 만든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거 보면은 또 이제 공업에서도 20%가 지금 국산화율인데 이제 85%까지 지네 걸로 만들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에서 특히나 중요하죠. 자동차가 10%인데 이거를 70%까지 자기 걸로 이렇게 국산화율로 MCU를 높이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진짜 얘네들도 빠르게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로 바뀌면서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이 이런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예 뭐라고 해야죠? 내연기관이랑은 아예 다른 개념입니다.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아예 다른 개념이고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전기차로 넘어가지 않고 내연기관에서만 끝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 예상이 조금 틀렸다고 보는 게 뭐냐면,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이제 내연기관에서 이제 전기차로 넘어오면서 엄청나게 많은 전자 제품들이 들어가요. 특히나 뭐 태블릿 판 같은 거 앞에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HUD 뭐 여러 가지 전자 제어 시스템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도, 그리고 뭐 유튜브도 볼 수 있게 해놓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게임도 할 수 있게 하고 자율주행 기능도 구현할 수 있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전기를 써야 되거든요. 전력 소모가 엄청나게 심한데, 이거를 엔진을 돌려서, 그러니까 휘발유나 뭐 경유로 해서 엔진을 돌려서 이거 전기를 생산해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게 엄청나게 비효율적이고 그렇게 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아예 전기를 충전하고 있다가 바로바로 써야 되거든요. 전기 소모가 더 많아져요. 지금 전기차로 넘어오면서 자율주행이나 이런 거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서비스 같은 걸 더 원하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게, 뭐 사진도 찍고 영화도 보고 그다음에 뭐 통신도 하고 뭐 다 할 수 있게 이렇게 넘어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기차에서도 이제는 움직이는 스마트폰이 되려고 하면은 결국은 여기에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고 전기로 이렇게 구동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내연기관은 점점 이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자율주행도 이제 테슬라가 만약에 완성을 한다고 하면, 그리고 중국 업체들도 자율주행을 어느 정도 구현하게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수많은 뭐 이런 센서와 칩 이런 거를 구현하려고 하면은 전기가 더 많이 쓰일 거고, 한 번에 전력량도 많이 쓰일 텐데, 그런 거를 충당할 수 있는 전력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결국은 배터리를 달고 전기차로 전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차는 이게 친환경도 있지만 이런 프로그램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편의성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넘어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니폰 모터스에서도 C10이라고 해서 SUV가 출시가 되는데, 뭐 여러 가지 기능이 탑재되고, 그다음에 모든 인포테인먼트랑 그다음에 스마트 조종석 요구사항이 충분히 적용이 될 것이다. 그래서 뭐 얘네들도, 중국 애들조차도 테슬라를 따라하기 때문에 이 스마트 뭐 조종석 이런 OS라고 하죠. OS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다. 근데 국내 업체들은, 지금 국내 우리나라 한국 업체들은 이런 거를 과연 신경을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오늘 라이브로 했는데 니오 회장이거든요. 이 사람이
니오 회장인데 자기가 직접 운전하거나 이 옆에 같이 이렇게 나눠가면서 워낙 지금 보니까 총 해서 830km를 탔다고 합니다. 라이브를 하면서. 그래서 한 10시간 라이브를 했거든요. 그래서 150kWh 배터리, 그 니오의 반고체 배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윌리엄 리 지금 니오 회장이 직접 이렇게 테스트를 했다. 그래서 직접 이렇게 나와서 직원들이겠죠? 직원들이랑 같이 서로 이렇게 운전하면서 테스트를 하는 거죠. 테스트를 하고 이렇게 휴게소에 들려서 밥도 먹고, 밥도 먹으면서 야, 회장인데 조촐하게 이렇게 밥도 먹습니다. 이렇게 밥도 먹고 가서 다시 이렇게 라이브를 중계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서 중간쯤에 왔을 때는 현재 배터리가 51% 남았으며 주행거리는 554km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이게 주행거리가 1000km 이상인 거는 문제가 되지 않다. 그래서 600km를 왔는데 배터리가 46% 남아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기사 나왔거든요. 그래서 야, 니오가 지금 이렇게 ET9이 출시될 것인데 이게 뭐 벤츠 마이바흐급으로 이렇게 나올 거라고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있잖아요. 배터리를 이 반고체 배터리 테스트를 할 거라고 합니다. 반고체가 들어갈 거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23일에 니오데이에 맞아서 고급 플래그십 세단 ET9을 공개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전에 이렇게 반고체 배터리 테스트 이런 행사를 한 겁니다. 스트림으로.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야, 이게 1000km 가는 게 맞구나 뭐 이렇게 테스트를 해준 거예요. 야, 진짜 대단합니다. 이거 보니까 쭉 보면은 ET7 세단으로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회장이 직접 타면서 그의 팀이랑 같이 해서 전력이 25%가 남았거든요. 라이브 스트림 피드를 하면서.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815km 주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가 25%가 남았으니까 거의 1000km 가는 거는 거의 확실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총 에너지 소비량을 보니까 100km당 지금 13.4kWh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0km에 보니까 100km당 11.4kWh를 소비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ET7은 현재 온도 9도에서 내부 온도 19도, 그리고 실시간 속도는 시속 95km 환경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진짜 반고체 배터리 팩이 1000km 간다는 거를 거의 입증을 했다. 야, 진짜 이런 거 보면서 얘네들이 진짜 진심이구나. 중국 애들이 진짜 무섭다. 니오도 비아디가 아니거든요. 니오라는 또 다른 이런 완성차 업체인데 전기차, 얘네들도 이렇게 뭐 반고체 배터리를 개발을 하고 있고, 아까 지코도 뭐 LFP 배터리를 또 개발을 하고 있고, 비아디도 블레이드 배터리를 서로 개발하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거기에서 싸우니까 얘네 자국 내에서 엄청나게 치열하니까 얘네들은 뭐 메이저리그고 프리미어리그처럼 서로 경쟁을 하니까 세계로 나가면은 다른 애들은 우스운 거예요. 다른 나라 전기차 애들은 우스운 겁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거의 뭐 독점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와서 세계 대회를 나오는 거고, 얘네들은 그 치열한 국내 대회를 거쳐서 선발이 된 애들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릅니다. 달라. 이 경쟁에서 진짜 이길 수 있는 게 진짜 이런 경쟁력이 중국 애들이 진짜 무섭다. 무서워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신형이 나오고 계속 혁신을 하고 계속 발전을 하는 게 지금 중국입니다. 이게 예전에 우리 제 유튜브 많이 보시는 5, 60대 선배님들 20대 때, 20, 30대 때 우리나라 90년도, 2000년도 초반 이때 엄청난 혁신을 했었거든요. 그런 지금 분위기가 중국에서 불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만약에 이렇게 혁신을 한다고 하면은 전기차나 아니면 다른 분야들도 많이 장악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진짜 이렇게 계속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미래는 제가 냉정하게 봤을 때 어둡습니다. 뭐 전기차 말고도, 배터리 말고도 한국의 미래는 좀 어둡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전기차 재고도 역대급이다. 그래서 포드랑 GM도 지금 생산량을 일단 철회를 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 애들은 지금 생산을 더 많이 늘리고 있고 기술 개발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미국 전기차 업체들,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오히려 퇴보를 하고 있죠. 이제는 생산을 더 줄이고, 이제는 뭐 사람들도 더 자르고, 전기차로 이제 빨리 못 넘어가는 거예요. 얘네들 기존에 이런 자동차 내연기관 했던 애들은 진짜 딜레마입니다. 지금 전기차를 팔면은 손해고, 그렇다고 내연기관을 계속 팔자니 또 벌금도 늘어나고, 그러다 전기차를 또 늘리자니 계속 손해니까 이 뭐라 하죠?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근데 중국 애들은 아예 태생이 전기차로 태어난 애들이 많고, 그 다음에 비아디조차도 내연기관을 버리고 거의 전기차랑 하이브리드에 올인을 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게 진짜
무섭다. 내연기관을 버리고 나서 와야 되거든요. 어떤 자동차들은 자동차든지 전기차에서 앞서 나가려면 기존에 있던 거를 어느 정도 줄이고 와야 되는데 이걸 버리지 못하니까 전기차로 속도도 많이 못 내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데 중국의 뭐 아킬레스건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나? 중국도 지금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연령이 40세에 육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거를 보면서 야, 중국이 이제 망해 가는구나. 너무 좋다. 늙어가는구나.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한국이 더 큰일 났습니다. 누굴 나무랄 처지가 아니에요. 한국은 지금 저출산 고령화 최악의 경로로 가고 있다. 그래서 뭐 이제는 출산율이 0.7에서 0.6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OECD 중에서 출산율이 1대 미만으로 나오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이게 진짜 뭔가 한국 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뭐 한국 내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합계 출산율이 0.65명까지 떨어진다는데 이거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대로 간다고 하면은 진짜 50년, 70년 사이에 그냥 이게 산술적으로만 체크를 하면은 인구가 10분의 1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건데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런 저출산 정책이라고 해서 잘 피지 않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전기차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20, 30대 애들이 어떻게 보면은 무건의 시위예요. 이렇게 되는 게. 왜냐? 기존의 기성세대들이 이렇게 살기 힘들게 만들어 놨으니까 무언의 시위를 서서히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출산으로. 이게 지속되는 게 어떻게 되냐면 지속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부동산 버블이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부동산 뭐 계속 오른다, 우상향한다. 그다음에 뭐 계속 부동산은 대출 받아서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 왜냐? 지방부터 점점 이렇게 리조트 있잖아요. 이런 알프스 리조트라고 해야 되나? 여기 리조트도 예전부터 망했죠. 그리고 이렇게 망해서 있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사진 보면은 이게 근데 예전에 일본이 이렇게 망했었습니다. 일본이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되면서 이렇게 먼저 30년 전에 이렇게 계속 망했었거든요. 이런 리조트들이 일본에 이런 게 똑같이 우리나라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고 특히나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스키장 좀 외곽지 있잖아요. 스키장이나 이런 리조트 이런 데가 서서히 망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사람이 엄청 많았는데 점점점 여러분들 만약에 스키장이나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리조트 가보면은 외곽지는 점점 망해가는 데가 많을걸요. 이제 펜션이나 이런 데도 서서히 망해갑니다. 왜냐? 결혼을 안 하잖아요. 20, 30대들이 결혼 안 하고 가정을 안 꾸리는데 그런 데를 놀러 가겠어요? 혼자서? 안 갑니다. 혼자서 펜션을 빌려서 놀겠어요? 안 갑니다. 그렇게 계속 그렇게 지속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가. 결국 소비가 줄어들고 부동산도 줄어들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한국은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부동산, 주식, 그리고 경제. 그래서 한국 주식에 투자해야겠습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 한국은 지금 출산율이 역대급으로 이거는 뭐 경제 인구학자들이 연구를 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너무 이례적이니까 0.7, 0.6 뭐 이렇게 떨어지는데 1 아래로 OECD 국가에 떨어진 데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0.7, 0.6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심각한 겁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뭐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가 점점 쇠퇴하게 되는 거예요. 내려오게 돼 있어요. 이제 전성기를 지나서 내려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경제나 그래서 한국 주식에 투자해야 되냐 이걸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야 된다. 한국은 이제 인구가 줄어들 것이고 인구가 줄어들면은 우리가 한 명의 생산 가능 인구가 생기면은 걔가 이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취업을 해서 어떤 이런 경제적인 활동을 하겠죠. 소비도 하고 그러면은 그 이 경제적인 이런 크기라고 하죠. 파이가 엄청나게 커요. 근데 이게 인구가 줄어드니까 이게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제 그러면은 경제 규모도 줄어들겠고 부동산 주식도 당연히 크기가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한국 주식에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아니면은 미국 주식이나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해외는 인도나 그래도 다른 나라들은 그래도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도, 멕시코, 베트남 뭐 여러 나라들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지금 아직도 이민을 잘 받고 있고 인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셔라. 그러니까 저는 미국 주식이나 해외 주식 이쪽으로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한국 주식은 거의 하지 마시고 해외나 미국 주식 이쪽으로 꾸준히 하셔라. 왜냐? 한국은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 내려올 게 뻔하기 때문에 여기에 미련을 갖고 부동산이 앞으로도 폭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동산에 연끌을 해서 투자를 한다,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 이것도 제가 나중에 이렇게 자료 갖고 와서 이렇게 분석을 많이 해드릴게요. 이렇게 되고 있다,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들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한번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자주자주 차이나 전기차 말고도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한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저출산은 진짜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이런 것도 한 번씩 그냥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